네, 한 주의 ETF 시장을 정리해드립니다. 윤선생 ETF 교실의 윤재홍입니다. 네, 이번 주 17일부터 24일까지 시장 동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체로는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자금 흐름 유입 굉장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유입에서는 이제 대형주 위주의 자금 유입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매도에서 이머징 그리고 하이힐드체의 자금 유출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는데 하이힐드체의 경우에는 전체 운용 자산에서 약 2.2% 정도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굉장히 큰 수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의 자금 흐름이라면은 어느 정도 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되다 보니까 제가 좀 추적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이외에 이제 계속해서 개별 섹터 내에서 자금 유출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유형별 ETF 등락률입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하락 경향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지수별로 보게 되면은 나스닥 ETF인 QQQ가 소폭 상승을 했고 반대로 다우 ETF인 DIA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디즈니라든가 이런 이제 주요 구성 종목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다우 ETF의 약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났고요. 채권 시장에서도 좀 전반적인 하락 흐름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개별 섹터별로 보시면 기술 그리고 에너지, 금융까지 강세를 좀 흐름을 보였고요. 또 한 가지 좀 개별 국가 단위로 보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는 가운데 EWY, MSCI 한국지수 ETF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가운데 한국만 상승하는 경우 거의 이제 찾아보기 드문데 이번 주에 그걸 또 해냈네요. 대신에 중국 지수는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상승률 상위입니다. 네, BDI 운지수 굉장히 급등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주는 하락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가 또 어떤 주는 또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이번 주는 20% 넘게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급등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잠시 멀어져서 이렇게 지켜만 보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 또 시장 특징 잡아보자라고 하면은 원자재 관련된 ETF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4위에 올라와 있는 희귀금속 ETF 좀 굉장히 오랜만에 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구리 ETF라든가 혹은 여기엔 없지만 6위에 올라와 있는 DBB ETF 같은 경우도 이 베이스 메탈, 이 산업금속 전반을 편입하고 있는 ETF입니다. 참고로 여기 2위에 있는 ECH, 칠레, MSCI 칠레 ETF 역시도 이 비중상으로 보게 되면은 원자재 비중이 전체에서 약 26%나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영향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저희 순위 3위에 올라와 있던 ETF SARK라는 ETF입니다. ETF 굉장히 좀 특이한 ETF예요. 인버스는 이때까지도 많이 봐왔었죠. S&P 500의 인버스 마이너스 3배 혹은 나스닥 100의 마이너스 3배 이런 형태의 ETF들은 굉장히 좀 많이 보셨는데 SRK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ETF에 대해서 인버스를 하는 ETF입니다. 좀 이름에서도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S, short, ARK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굉장히 이제 혁신 테마로 유명한 ARKK의 마이너스 1배를 추종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이제 언론의 어떤 관심을 좀 많이 받은 상태고요. 캐시우드 역시 이 사실을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제 기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캐시우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주가가 이 혁신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장작처럼 쓰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슬라라든가 혹은 게임스탑 사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공매도를 쳤던 주식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를 이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행위를 하게 되고요.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쇼키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결국 관전 포인트는 이 ETF에 대해서 숏을 치는 ETF 그리고 이를 장작으로 삼겠다는 캐시우드 이 둘의 대결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이제 흥미진진하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하락률 상위입니다. 하락률 상위 보시게 되면 이제 탄소 배출권이 상위에 올랐고요. 일반적으로 이 탄소 배출권 ETF의 가격
천연가스 가격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주 흐름이 좀 좋지 않다 보니 탄소 배출권 역시도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이외에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중소형 혁신 테마 관련된 ETF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모습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좀 더 깊게 보는 상승률 상위 ETF, 구리 ETF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구리, 닥터 코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말로 하면 뭐 구리 선생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경기의 선행 지표로서 그 가격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들 살펴보고 있죠. 최근 1년 주가 흐름도 이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리 채굴 관련된 ETF, COPX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ETF인데 이 역시도 굉장히 좀 S&P 500 대비하면 강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흐름 자체는 꺾이지 않은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원자재 상승에 대해서 원자재 자체만 가지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분홍색 선은 원유 그리고 흰색 선은 이 원유 선물로 운용되는 ETF입니다. USO라는 ETF고요. 자,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이너스 유가를 겪은 이후 흐름을 좀 살펴보면 유가 흐름 대비해서 이 원유 선물 ETF의 상승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이 롤오버 효과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원자재 ETF에 대해서는 해당 원자재를 가지고만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당장 이제 원유를 뭐 몇천 통 혹은 몇만 통 이렇게 쌓아놓고 투자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원유 선물로서 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롤오버 효과가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원자재 가격 대비 이 원자재 선물 ETF의 성과가 굉장히 뒤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할 때 해당 원자재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해당 관련된 산업 ETF를 가지고 같이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표로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좀 전체 화면으로 좀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산물 최근에 이제 뭐 에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농산물은 DBA라는 원자재 선물 ETF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산업적으로도 같이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짝지어져 있는 MOO라는 ETF를 통해서 농산물 산업 ETF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하거나 혹은 앞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CPER 구리 선물 ETF인데 구리 원자재만 가지고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COPX라는 구리 채굴 관련된 산업 ETF를 통해서도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뭐 캡처해서 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좀 참고 삼아서 살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가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 좀 세금 챙기셔야 될 때가 왔고요. 조만간 유튜브 콘텐츠로 나갈 텐데 이번 주는 일단 보고서로만 우선 정리를 했습니다. 그 유튜브 지금 저희 쪽 이제 게시글 링크 보시게 되면은 살펴보면 세금 아끼는 미국 상장 ETF 세금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좀 보고서를 하나 정리를 했으니까요. 보고서 참고하셔가지고 양도소득세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없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연말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윤 선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윤 선생이었습니다.